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새벽 4시 24분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이제 날씨도 선선하고 조금 습하기는 한데 그래도 일교차가 또 커지기도 하고 저녁으로는 이제 귀뚜라미 소리 들리고 이제 가을이 왔나 봅니다. 9월이에요. 9월은 보통은 조정이 많이 일어나는 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나 또 FOMC와 각종 이제 관련 지표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인 시장, 증시 시장도 좀 변동성이 좀 생기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 작은 반등 포인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관점으로 하셔야 되느냐. 추격 매수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가 어떻게 되어 갈 때 이런 모습이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도 드려 왔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지금 애매한 시장이잖아요. 애매한 시장이다 보니 사실 타점을 잘 잡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 엇박자를 내게 되면서 사람 좀 심리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힘드신 분들은 차라리 우리 증시 쪽으로 넘어가서 한국 증시 쪽으로 넘어가서 편하게 좀 모아 가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도 좀 드려왔었던 것 같고, 그죠? 그런 종목들이 꽤나 좋은 모습과 또 적당한 되돌림, 또 적당한 좋은 타점에서도 반등, 이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턱대고 이제 미래를 보면서 나 장투하고 싶어요라고 했었을 때 그 장투에 대한 리스크와 리턴 값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투에 대한 리스크보다 리턴이 좀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라고 할까요? 네, 뭐 갑니다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애매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게 계속 애매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시장 자체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또 단기적인 시황과 장기적인 시황을 계속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간에서도 14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 그러고 나도 떨어지는 쪽으로 우리가 좀 위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의 현재 금리는 4.5%입니다. 한국 금리 2.5%고 실제로 2%만큼의 지금 금리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 지금 막으면서 환율에 대한 그 부분을 막으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부분인데, 보통은 환율이 이제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 한국 입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좋은 쪽으로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는 약 0.25%에서 0.5% 앞서는 게 좋거든,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지만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이고, 지금 이제 4.5%인 기준 금리가 한국은 2.5면 괜찮은 것 같아요. 2.25 정도가 이제 내리려나? 2.2%는 장기적으로 그럴 것 같고, 아무튼 미국은 4.5인 친구를 올해 안에 4.0 정도까지는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예상입니다. 그래서 금리 떨어질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 속에서 금리가 이제 인하 없이 전반적으로 해서 안정이 되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지만, 금리 인하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유, 어쩌면 이번에 고용지표라든지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 중국도 지금 이런 지표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이유가 조금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경기는 강하다. 아직까지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강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좀 존재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금리 인하가 좀 지속이 되고 진행이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미국의 경기, 계속 미국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인데, 그죠? 미국이 이제 코인 가격이 밀접하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기술적인 투자들 충분히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코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부 알트코인들의 화랑장, 그게 이제 내년 정도,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에 한번 등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리턴 값입니다. 뭐 내년이 아니더라도 내후년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은 일부 우리가 단타적인 측면에서 계속 수익을 좀 가져가시면서 그걸 챙겨놓고 현금화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안타깝게도 뭐 그걸 가지고 뭐 대박을 노리자, 이거는 사실은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는 게 모아가보는 전략이 뭐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얘기가 좀 길어졌고요. 엔화 역시나 3.83%, 8.831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이죠. 미국 금리는 4.5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재밌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슈팅이 나왔고 이제 멍 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지금은 뭐 일단은 중간적으로 이제 조금 약간 볼리즘에 이탈됐기 때문에 이탈됐을 때는 조정이 나오는 건 의뢰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일거수일투 다시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S&P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증시와 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S&P와 지금 코인 시장 약간 반비례하는 형상으로 좀 보여주고 최근의 모습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9월 이번엔 주 18일은 굉장히 민감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밤새서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뉴스 정리도 하고 그 오선님의 그 뉴스 방송 이쪽 보면서 변수도 체크하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라 편하게 말도 못 드리겠고, 그리고 이거를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애매한 상황이니까 사실 조심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에 맞게 적당히 세팅하면 되는 부분이겠죠. 아무튼 진행되고 있는데 순간적인 흐름에서 막 이 정도까지 흔들려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변수를 체크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FOMC가 있는 날은 어쩌면 또 방송을 켜서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과 밤새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버, 그죠? 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으면 은 사세요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은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강력하죠, 그죠? 저는 금보다 은을 더 좋아한다는 말씀드렸을 만큼 아까워요. 제가 돈이 많았으면 샀을 거고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 자녀분 무료 물려주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죠? 실제로 은을 막 한 1,000만원치만 샀어도 2배 넘게 올랐다. 그죠? 얼마나 편한가. 이런 것들이 좀 좋은 투자처거든요. 편하고 안정적인 투자처.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약간의 조정장을 확인을 하고 또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글쎄 어쨌든 임펄스 웨이브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의 추세의 강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이제 고점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떨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게 엔비디아가 아니라 다른 코인이었으면 저는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만 그래도 엔비디아니까 다 옆으로 가는 이제 횡보동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마지막 약간의 더 상승 정도가 남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피는 3,400까지 넘어가서 비대칭을 살짝 맞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께 편하게 말씀드렸던 구간이 있었죠. 그죠? 요 구간이었습니다. 5만원. 5만원 밑에서 52,000원 정도에서 편하게 사셔라. 이런 거 사는 거다. 이런 걸 같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방송이었던 한번 질문했었을 때 잘라주고 들고 가셔라. 7만원대 저항이 하나 있다. 실제로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약 10% 가까운 조정이 등장을 하고 나서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깔끔하죠. 그죠? 적당히 팔고 들고 계시면 됩니다. 이건가요? 그래서 이 위로는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이제 이 위로도 저는 삼성전자가 10만원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도 하고 있지만 매나 마찬가지로 이때 매수를 하셔라 그러고 이때 지금 와서 30만원 지랄지랄 하네. 그죠? 이때 내가 10만원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지금도 13만원을 보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잡는 거랑 여기서 잡는 게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면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갔다가 뭐 출렁거리다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하겠죠. 그죠? 그렇게 체크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네. 뭐 셀트리온 제약주 같은 것도 지금 힘을 조금 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약주도 좀 관심 있게 체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눈에 좀 띄었어요. 금 여전히 강세죠. 그죠? 잘 모르면 금이나 사세요 할 정도. 와,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금값이 얼마입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그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될 거니까 인플레이션은 그냥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역시나 돈이 풀린다라는 건 계속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기 때문에 물가 지표라고 보시면 편안할 것 같습니다. 금 사셨던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금도 뭐 2배가 돼버렸네요. 은이랑 비슷하네, 그치? 네. 요 정도 보고 코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나 여전히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이죠. 올버린 상단에서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존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계속 반복돼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추세가 워낙 강하다 보고 길다 보니 여기서도 지금 먹을 거 우리가 찾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보조지표가 꺾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아직도 하락에 대해서, 큰 추세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본다. 여기까지 핵심이었었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7월 달에 심지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7월 달에 우리가 매수를 긁어버리는, 그렇죠? 지금 이럴 때 노리시면 됩니다라고, 그렇죠? 알트코인의 상승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를 받던 시장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께 요 구간에서, 그렇죠? 요 구간에서는 이제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죠. 당연하게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서 조금 더 빠져서 여기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반등을 줘버렸어요. 그죠? 그런 상태고,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추세입니다. 추세. 이 추세에 대한 지금 걸쳐져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추세가 깨지게 되면 첫 번째는 11만 불, 그리고 저 밑에는 이제 여기가 오픈이 되게 되거든요. 제가 메인으로 바라보는 위치가 여기기는 해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메인으로 바라보는 이야기 여기긴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A, B, C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자꾸 매수를 장출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 나서 우리 이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소 드렸었고, 실제로 알트코인 시장 꽤나 들어갔었었고, 이 부분에서 놓친 부분들, 우리가 빨리 정리해서 못 먹었던 부분들, 그리고 어쩌면 손절가 살짝 치고 갔던 부분들이 형성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볼타를 통해서 한 7, 8% 정도 수익 챙겨드렸던 게 공방 시황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샀는데 안 팔아버리면 그게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변수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며칠 뒤에 있어야 될 그 FOMC. 그래서 FOMC에 딱 아이러니하게도 추세에 걸려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찝찝해요. 변수가 커진단 말이죠. 자, 그런 얘기 드렸고 잠깐 돌아와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드리면서, 그죠? 요 도미넌스가 빠질 때,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가 빠질 때 우리는 이때 알트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그래도 먹을 게 좀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거든요. 맞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도미넌스의 차트 조정이 지금 거의 파통이 완성된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시면 하락 추세가 약해졌죠. 그죠? 그리고 반전이 크게 등장했다라는 것. 물론 여기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나의 큰 파동이, 종파가 마감이 됐을 가능성 1, 2, 3, 4, 5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1, 2, 3, 4, 5파가 진행이 됐고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ABC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또 한 번에 1, 2, 3, 4, 5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접속파 형태로 몇 프로 기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삼아야 될 메이저 타점이 여기가 되는 거. 이제는 이제 예전에 60대에 대한 얘기 드리긴 했었었는데 58점 얼마였지? 59% 근처 얘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조금 약간 아래서 반등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도면서 빠지면 알트코인 반등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반전의 모습이 좀 중요한데요. 이 반전의 모습이 지금 현재 알트코인이 무너지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좀 부정적인 형태로, 단기적인 형태로 부정적인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단타적인 측면들은 하면서 일단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 59.7 도미넌스까지 올라가게 되면 59.07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60.26 정도. 그러니까 한 59.5부터 볼까요? 요 정도 사이 정도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과 타점을 잡으면서 한번 시장을 노려보는 쪽으로 끌고 가자.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역시나 그 부분은 FOMC 날짜에 겹쳤을 때 그렇게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은 커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좀 복잡하죠. 네. 자, 그리고 뭐 정도 말씀을 드리고, 도미넌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이더리움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줄어든다는 게 사실은 이제 이건 조금 지표 상태가 조금은 애매한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관계가 또 존재를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더가 도미넌스가 빠지게 되면 이더의 자식들 코인이 죄송합니다. 이더의 밑에 있는 그런 코인들이 펌핑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 버리면 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로만 지표를 쌓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다. 그래서 도미넌스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리플이라든지 뭐 이더라든지 크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조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애매한 게 역시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거죠. 그 어디냐? 우리가 이제 환율이 또 빠지고 있는데 요 추세가 깨어지는 그 시기가 조금 걱정이 좀 돼요. 변수가 좀 생길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추세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한 이틀 뒤 정도는 반응성이 좀 결정을 될 텐데, 그때까지는 지금은 일단은 단타드 매수를 조금은 뒤로 넘겨두시고, 그리고 수익이 나셨던 종목들은 매번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5%, 2%에서 5%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쪽을 조금 하셔라. 이제 요 버튼 정도 누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 정도 하고 뭐 남은 게 또 손절이 나갔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이 좀 물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비중이 좀 적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플랜에 있어서 우리가 저렴한 가격대에 있는 그런 코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모아간다는 관점 정도는 괜찮은데, 역시나 너무 부담 가지진 않고, 그래서 약간 중립적인 이제 그 시야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습관적인 측면들은 계속 말씀드려요. 슈팅이 나온 종목은 잡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죠? 이렇게 흐름이 괜찮은 애들은 좀 덜해요. 왜냐면 부드럽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슈팅이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페페 같은 슈팅이 나온 종목들, 이런 애들 추격하지 말아라고 그랬죠. 큰일 난다. 이거 마찬가지. AW도 마찬가지. 슈팅이 나온 종목들 추적하면 안 돼요. 슈팅이 나온 종목들은 나중에 이런 되돌림을 노려보시는 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작은 금액으로 먹고 도망가고, 또는 만약에 먹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반전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며칠 만에 크게 등장했다. 그러면 뭐 살짝만 또 정리하고 또 남은 것 좀 들고 있어보고, 이 정도의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런 슈팅이 나온다는 것은 좀 사력들이 좀 약간 잡스러운 애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잡스러운 애들이.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오스죠, 그죠? 옛날 이오스인데, 작은 녀석, 이 느리고 작은 녀석도 저희들이 좀 공부방에서 시향을 조금 해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요 구간이거든요. 방송 말씀드리긴 했다, 그죠? 안 했나? 여기서 이제 워낙 공방 녹화랑 도방 녹화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잔량 홀딩하고, 그죠? 1절로 싸고 잔량 홀딩하고, 여기 2%거든. 여기까지 가면 이제 한 7, 8%인데 5% 정도가 돼요. 5%는 적은 거 아니거든요. 5% 넘죠. 넉넉하게 잡아도 5%는 돼요. 넉넉하게 잡아도. 그래서 입절하고 이제 여기서 반등을 좀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 깨버렸거든요. 그러면 깨버렸지만 역시나 A, B, C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지는 그림이 또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세가 넘어갈 때, 역시나 추세가 넘어갈 때, 길을 바꿀 때, 다우 이런 강좌에서 말씀드리죠. 바꿀 때 노려라 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완전 치킨이 반반이에요. 완전 신호등 치킨처럼 돼버렸어. 그래서 요 거래량을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다지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 정도, 요럴 때는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잠깐 조금 눈치를 좀 보시다가, 우리가 이제 가을이죠. 10월, 11월 이 정도 그림에 있어서 아까 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더불어서 알트코인들이 이제는 출발하면, 이거는 돌파 매수들, 즉 이제는 추격 매수가 가능한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이제 여유롭게 기다려보고, 거기 나왔을 때 우리 강력하게 한번 배팅을 노려보자. 한샘도 그때는 들어갈 거면 주식 팔고 들어갈 타이밍이거든요. 이 타이밍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는 시장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래요. 뭐 비트코인은 그렇고, 뭐 플록 이런 뭐 에이셔 이런 애들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잘 가라. 아이고 놓쳐서 아깝다. 그래서 항상 이 바닥에서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이때 많이 풀 매수가 아니라도 여기서 우리가 농사라든지 조금 소비 중 분할 매수라든지 해서 이런 시장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설령 여기 물려 있더라도 이런 저렴한 구간들에서는 버텨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운자석이 터지는 거고, 그런 리스크의 리턴 대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 충분히.
하지만 만약 이렇게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몰려 있으면 이건 기자는 평생 안 온단 말입니다. 시간으로서 이길 수 없는 투자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그렇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방법들이니까 좀 잘 챙겨 지루하시더라도 이런 얘기 좀 들어주시고, 차트적인 측면에서 타점 잡아서 매매하기는 지금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심심하신 분들 슈팅이 나온 종목들은 이제 이 양봉에 대한 거의 되돌림이죠. 거의 한 78.6%의 되돌림 정도를 해서 이제 번트 같이 톡 먹고 도망가는 정도 수준으로서는 이제 한 며칠 정도 상간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한번 슬쩍슬쩍 하다가 아이고 다쳐도 보고 뭐 먹어도 보고 그렇게 하셔도 말리지 않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FOMC를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드림 클래식도 좀 부러지기 시작을 하네요. 네. 조심스러 이렇게 슈팅이 나온 정보들은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비트는 추세가 깨져버렸어. 이럴 때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추세가 깨지면 모든 게 협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게 협방? 너무 심한 말인가요? 모든 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딤, 저 지지 영역, 그리고 추세가 깨졌을 때는 말씀드린 공포가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공포가 시작이 되고 어쩌면 매집에 대한 모습, 적어도 이렇게 다지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초보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그리고 고수분들은 이 다지는 이 반등을 한번 먹고 도망가는, 이런 걸 저희들 번트성이라고 하죠. 번트듯이 톡톡톡 이렇게 먹고 빠르게 도망가는 매수, 그 정도는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항상 멋진 투자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잠깐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얘도 이렇게 돼서 돌아 올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월, 11월 정도, 10월은 모르겠고요. 제가 옛날에 10월이라 했는데 올해 들어서 제가 11월을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11월가 이제 26년 조정을 말씀드렸는데 26년 초 정도까지는 어쩌면 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들을 좀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기대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아비트레면 종목을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는 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아주 가치가 있으니까 그때는 한번 같이 우리가 세게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만드는 게 요청이 좀 맞으면 아플 수 있거든요. 만약에 또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0은 아니잖아요. 뭐 10%만 보더라도, 그죠? 요것 때문에 좀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세가 깨지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